박사님, 꽃가루 알러지 왜 저만 심할까요? 봄만 되면 이게 콧물이 폭발해가지고 미쳐버리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저만 그래요? 꽃가루 알러지 왜 나만 심할까? 봄만 되면 콧물이 막 줄줄줄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꽃가루가 저한테 막 많이 들어와서 그럴까요? 꽃가루 양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그 꽃가루에 반응하는 히스타민의 강도예요. 같은 꽃가루에 노출돼도 누구는 굉장히 약하게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히스타민이 그럼 도대체 뭐예요? 히스타민은요, 면역세포가 아니라 우리가 면역 반응에서 나타나는 그런 화학물질이에요. 이 히스타민은 비만세포라고 하는 메스터셀에 축적되어 있다가 이제 꽃가루 같은 알러지가 딱 왔을 때는 이게 폭발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고 점막도 이제 붉어지고 그다음에 염증도 나고 가려움이나 재채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단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네요. 면역력이 약한 게 아니라 과하게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거죠. 꽃가루가 이제 무해한데 그것을 우리가 적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러지가 심한 사람이 따로 있나요? 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장이 왜 나와요? 장은 우리 몸의 면역체의 80%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장 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거나 장에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장과 장세포가 붙어 있는 이 정션이, 타이트 정션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장 누수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러지라던가 또는 염증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혈액이 점점 더 탁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꽃가루가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이 알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훨씬 더 이 반응들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이 되면 더 유독 이렇게 폭발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봄이 됐어요. 그쵸. 알러지도 많고, 그 다음에 잠도 이제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서 잠도 잘 안 오고, 스트레스도 몸의 스트레스도 많이 오면서 이게 알러지가 더 많이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박사님, 요즘에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코가 막혀가지고 코를 그렇게 자꾸 군대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막 흔들어 깨우면서 엄마 코 시끄러워 좀 일어나 이러면서 깨우거든요. 근데 왜 코가 막히는 거예요? 그건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이요? 우리가 이제 낮에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중력이 있어서 코 점막이 부풀어 오는 걸 막아줘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잠을 이렇게 자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평평해지면서 중력이 없어지잖아요, 많이. 그러면 이제 코가 이때다 그러면서 점막이 이제 부풀어 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점점 이제 코가 막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알러지 증상이 저녁이나 또는 이른 아침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좀 벽에를 좀 더 높게 하면 이게 좀 더 중력이 좀 생기니까 좀 증상이 좀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럴 때 뭐 그 코도 코지만 그 눈이 자꾸 막 간지럽거든요. 근데 막 비빌 수도 없고 근데 안 비비고 있으면 눈에서 갑자기 눈물, 콧물 이게 다 나요. 근데 눈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예쁜 스텔라가 예쁘지 않게 되고 네. 있는데요. 예, 눈에도 우리가 비만세포라는 마스터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에 이제 꽃가루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좀 알러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팍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되게 민망할 정도로 재채기가 진짜 10번을 연달아서 보통은 제가 재채기를 안 하는데 10번 이상을 연달아서 하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럼 이 재채기도 좀 알러지의 하나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알러지 원인이었으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재채기를 하면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가 이렇게. 예, 근데 일반 재채기하고 꽃가루 알러지 재채기는 좀 다른데, 재채기는 우리가 애취 하고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한 3번에서 5번 이상으로 애취 이렇게 하는 거는 알러지 재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럼 우리 보통 이런 알러지가 나왔을 때 이렇게 뭐 알러지 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약이 히스타민을 뭐 없애주는 건가요? 알러지 약은요, 이 히스타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요, 알러지가 생길 때는요, 여기 히스타민하고 수용체가 딱 들러붙어가지고, 히스타민 왔네. 그리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알러지 약은 이 수용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먼저 결합을 하면 히스타민이 막 오다가, 내 자리가 없네? 그러면서 반응을 못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막 너무 졸려요. 그거는
그 약의 입자 크기라던가 또는 지용성 성분 때문에 뇌 속에 잘 들어가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 좀 보완해서 좀 졸림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운전을 하거나 또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약국에 가셔서 저기 졸리지 않은 약 주세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항히스타민 중에서 골라서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약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염증을 줄이려면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타민 반응을 줄여주는 조합이죠. 예를 들면 퀘르세틴과 브로멜라인, 아연과 비타민 C입니다. 예, 이 네 가지는요, 히스타민 분해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분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퀘르세틴은 어떤 도움이 돼요? 퀘르세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양파나 케일 같은 곳에 있는 이제 천연 플라보노이드 색소잖아요. 그런데 얘가 비만 세포에서 이 히스타민을 꽉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해!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퀘르세틴입니다. 그럼 브로멜라닌은 왜 자꾸 같이 언급되는 거예요?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얘가 우리 점액을 묽게 해서 좀 숨쉬기를 좋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나 부비동염을 좀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퀘르세틴은 흡수율이 낮은데 이게 브로멜라인하고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럼 비타민 C는요? 비타민 C는요, 히스타민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타민이 자꾸 분해가 돼서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죠. 특히 비타민 C는 퀘르세틴하고 같이 먹으면 이 분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아연은 왜 같이 들어가요?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아연이 신호 경로를 조절해서 이게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팍 터지는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데도 아연이 필요하잖아요. 히스타민 조절에도 또 아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그때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는요, 비타민 C와 아연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후에는 히스타민과 바로 싸울 수 있는 브로멜린과 퀘르세틴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퀘르세틴과 브로멜린이 같이 들어있고 비타민 C와 아연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알러지는 꽃가루 때문이 아니라 내 몸 상태의 문제네요. 맞습니다. 알러지가 많으신 분들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장 불균형, 염증, 스트레스입니다. 히스타민 과민 반응이 핵심이죠. 알러지, 왜 나만 심할까요? 그것은 내 몸의 예민 반응 때문입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